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네, 서울시에서요 독거노인을 위한 주택 정책을 하나 내놨더라고요. 2018년까지 1,000호를 짓는다고 하는데 독거노인들을 위한 어떤 단독적인 공간도 제공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도 함께 만들어준다고 하더라고요. 모처럼 만에 들려온 좀 훈훈한 소식 아닐까 싶습니다. 네, 주택 시장에 대한 뉴스들 그리고 시장에 대한 전략들 저희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지금 출발할게요. 궁금한 사항들 전화 주시는 거 알고 계시죠? 실시간으로 전화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2077-6330번 전화하셔서 궁금한 사항들 물어보시고요. 797-0300번 문자번호입니다. 문자로 질문 남겨주셔요. 단 부동산과 관련된 질문 접수받고 있습니다.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해드립니다. 오늘 신화경제연구소 신화선 대표와 함께 할게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시간이 흘러가면서 부동산 시장에서도 뭔가 분위기는 바뀌어요. 전반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좀 1, 2인 가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전세나 월세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특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앞으로 시장 움직임이 어떻게 될까?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는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 이런 것들 좀 궁금했는데 조언 좀 주세요. 이게 원래부터는 예상했던 바인데 워낙 인구가 준다, 네. 한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새롭게 또 지표 조사를 발표하긴 했지만 아주 한 몇 년 전부터도 이렇게 될 것이다 준비를 해야 된다 얘기가 항상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보게 되면은 인구가 줄기 때문에 나의 주택을 이용할 사람들이 이제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도 도쿄에 이렇게 보게 되면 중심부에 주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레이드 레벨이 되는 사람들은 중심지에 들어와서 그거에 대한 가치를 내고 월세를 내고 이용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바깥으로 튕겨져 나가는 그런 그림을 볼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서울도 중심부에다가 투자를 했을 때는 지금 1, 2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주택이 소형화되고 있다라는 부분도 지켜봐야 되지만 그로 인해서 인구 줄는 것까지 또 연결을 또 하셔서 보시거든요. 근데 그 중심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시더라도 1, 2인 가구에 대한 수요층에 대한 어떤 수익형 부동산을 바라봤을 때는 무조건 서울 중심부 안에 들어와야 된다. 만약에 인구가 줄었을 때는 경기 바깥쪽 서울의 어떤 변두리 쪽에 수요자가 가지 않음으로 인해 갖고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런 거로 봤을 때 물론 이제 내가 실거주할 아파트에 대해서는 보통 이제 25평 아파트, 35평 아파트를 보고 계시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옛날 아파트처럼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 게 아니라 특히 대표적인 곳이 공덕동인데요. 새로 생긴 아파트 그리고 송파동 같은 게 가락 아파트 그런 데 보시게 되면 안에 편의시설이 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영장도 있고 헬스클럽도 있고 그러니까 밥을 못 먹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이제는 없다 보니까 휴머니즘적으로 인간이 태어나서 인간답게 어떻게 살 수 있느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뭔가 부동산 투자를 하시더라도 놓치고 가지 말아야 될 게 휴머니즘적으로 잘 되어 있는 곳이냐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시장에 대한 전략들 이런 식으로 저희 챙겨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들 각양각색이실 거예요. 전화 주세요.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2077-6330번 주세요. 네, 첫 번째 시청자님 전화 연결되어 있을 텐데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우리 시청자님 어느 거 궁금하신가요? 네, 제가요, 네. 방학동 신동 아파트 18평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그냥 원세 조금 받고 이렇게 세를 놓은 상태인데 네. 너무 오래됐는데 그걸 좀 팔아서 예. 수익도 나고 나중에 차익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좀 옮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걸 팔면 어느 곳으로 좀 옮기면 좋을까? 예. 좀 그런 조언을 좀 받고 싶어서요. 아, 예. 전화 잘 주셨습니다. 매도 시점은 또 궁금하시고 또 이후에 또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이제 궁금하시다 하셨는데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예.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거 아파트를 지금 혹시 실거주 하시는 게 아니고 임차 놓고 계시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임차는 얼마에 놓고 계세요? 지금 6,500에 예. 20만 원 정도요.
그러면 그 신동아 아파트가 지금 매가가 지금 한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1억 5천에서 한 1억 6천? 1억 5천에서 6천 정도 하고 있는데 지금 6,500에 얼마라고요, 월세가? 20여. 20만 원. 그럼 이제 보통 2천에 한 45만 원에 1천에 한 55만 원 정도 되는데 투자 금액 대비 월세가 조금 덜 들어오는 게 좀 보여지고 수익형 부동산으로 사신 건지 차익형 부동산으로 사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놔두기엔 좀 아까운 기회비용을 잃어버리고 있다. 일단 요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매도 타이밍에 대해서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보시게 되면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아파트가 이렇게 여기 방학동 이렇게 있습니다. 방학동은 특성상 옆에 보시면 쌍문동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쪽에 보시면은 그 근처에 보시게 되면요. 방학동, 쌍문동, 뭐 창동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상계동도 옆에 있겠지만 상계동 뭐 7호선이 흐르니까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쪽 지역은 아파트 가격이 한 700에서 800대 정도 해요. 굉장히 싸요. 그러니까 그럼 왜 싸느냐? 뭐 30평대 아파트도 매가가 1,000만 원 주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그런 곳 중에 하나인데 보시게 되면은 이 지류적 특성 자체가요. 전체적으로 그 산자락 밑에 이렇게 여기 산이 보이시죠? 예, 해골바위나 욱정봉 뭐 여기 뭐 산자락 밑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전철이라고 이야기를 하자면은 조금 뭐 가깝지 않은 뭐 그 창동역이라던가 쌍문동이라던가 방학역 그러니까 교통도 그닥 그렇게 편하지 않은 그렇게 지금 돼 있다. 그리고 이슈라고 하게 되면은 근처에 보시게 되면 이제 우이공사 우이선 돌아가는 거 요거 좀 하나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창동이나 노원역에 이제 차량 기지로 인한 개발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아파트하고는 조금 관계가 조금 없다. 그러니까 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에 대한 그러면 수요자가 누구냐라고 계산을 해봤을 때요. 전체적으로 뭔가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이 있나 지도를 좀 살펴보게 되면 수요자 또한 여기 중공업 지역이 있구나 하고 체크해 볼만 했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여기 또한 아파트가 다 들어서 있더라. 그러니까 중공업지로서의 역할이 다 아파트로 바뀌어서 여기 수요자 자체가 되게 얄팍해요. 여기가. 그러다 보면 산자락이고 교통도 약간 불편하고 그것은 매도 타이밍을 잡는다기보다는 되도록 빨리 수요자가 있으면 매도하는 걸로 이렇게 만약에 내가 갈아타기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렇게 그러니까 싼 맛에 그냥 거주하기에는 굉장히 좋지만 앞으로 뭔가 차익이 더 나기에는 좀 역부족인 모습들을 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요 지금 수요자가 있으면 빨리 매도하시는 걸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네네. 네. 네, 지금 그래서 좀 부동산에 내는 상태인데. 예. 없어요. 그렇죠. 가격은 조금 이제 덜 받으셔야지 될 거고, 수요자들 입장에서 금전적인 게 좀 부족하신 분들 입장에서는요, 적은 돈을 두고 그래도 매입할 수 있는 그런 물건 중에 하나인데, 조금 이제 가격을 조금 더 1억 6천에는 아마 거래되기 쉽진 않지 않을까 싶은데요. 5,500에 나와 있는 물건들도 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매도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대신에 얘를 매도하고 나서 조금 전에 그 오프닝 멘트 때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투자하는 곳을 본인이 어딘가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런 아파트 투자는 수익성 대비 여러 가지 계산을 해봤을 때요. 차익이 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서울 중심부에 투자할 수 있는 다른 거를 한번 찾아보셔야 되고 그리고 투자 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세미나 때도 말씀을 드리지만 중심부에 관광하고 연결되어 있는 곳 그리고 중공업 지역 중에 대표적으로 성수동이나 당산동 그런 다음에 그 롯데월드 관광 연결돼 있죠. 거기에다 한전부지 해갖고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거를 교집합처럼 연결되어 있는 개발지가 또 있어요. 그런 데를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 그 기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투자라는 거 할 때는 계획적 투자도 가능합니다. 어떤 그 이슈나 이야기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될지도 몰라가 아니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여건을 갖고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좀 내용이 너무 길어서 세미나 때 한번 참석하셔가지고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언제든지 한번 매매가 되면 다시 한번 연락드릴게요. 그럼요.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2077-6330번 저희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다음 분 또 만나러 가볼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님 어느 곳 궁금해서 연락 주셨어요? 김포 한강 신도시 2차요. 네, 2차. 예. 예. 풍경마을 레미안 34평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 향후 전망이랑 매도 시점 알고 싶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한강 신도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네,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한강신도시 지금 구례동이라든가 여기 지금 뭐 상가부지 들어갈 때 제가 발바닥에 땀나도록 예, 오. 계속 가서 이제 체크했던 곳인데요. 네. 이제 이 지역은 사실은 아파트 시장이 아니라 상가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아파트 분양가가 뛰기는 쉽지 않은 곳인데 예, 입주율이 굉장히 높아서 상가 같은 경우는 장사가 잘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대표적으로 파주하고 비슷하게 상가 지역 중에 하나다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좀 얘기하자면. 그리고 또 하나가 수요자들의 레벨 자체가 목동이나 이런 곳 아니면 이 자체에서 개발로 인해 가지고 보상받으신 분들이 그 돈 가지고 목동을 나가봤더니 집 한 채 덜렁 사고는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거면은 여기가 25평이나 30평대 아파트를 사서 2억 5천이나 3억 5천을 주게 되면 본인들의 보상금 보통 한 5억대 이상씩 받으셨는데 한 2억 5천에서 3억 정도가 남으시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상가 투자를 하셔가지고 뭔가 좀 소비 문화가 굉장히 잘 이루어져 있는 좀 말년을 편하게 살겠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죠. 대표적으로 용산 지역을 반으로 갈라서 북쪽에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이쪽으로 지금 그러니까 지도를 딱 갈려가지고요 세워놓고 위가 북쪽인데 왼쪽은 이제 말년을 준비할 때 김포 한강 신도시로 가시는 그림이 굉장히 많고 오른쪽은 한안 신도시로 가시는 경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지역 중에 하나다. 그러면 수요자가 일부러 몰려와가지고 여기에서 뭔가 프리미엄을 올릴 만한 그런 것들은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단지 가격 대비 신축 아파트를 사면서 택지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편하게 살 수 있는 곳 중에 하나다 말씀드리고 이것 때문에 파주나 지금 일산까지 지금 2만 세대 때문에 잠시 가격이 올랐지만 2주 세대 2만 세대 때문에 잠시 가격이 파주나 일산이 올랐지만 김포 한강 신도시라든가 삼성지구가 강남에서 근거리에 그 지역을 지나가는 길목에 생김으로 인해서 파주나 일산 자체의 아파트 가격이 뚝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그렇게 회복되지는 않았어요. 단지 잠시 2만 세대 때문에 잠깐 매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만큼 좀 보이지 않게 다른 데다 타격을 주긴 했지만 이 자체적으로 수요자가 몰릴 만한 큰 이슈는 사실 안에 별로 없어요. 그 대신에 목동에서 한 15분만 들어가게 되면은 신도시가 자리 잡혀 있는 거라서 거주하시기엔 굉장히 좋은 곳이거든요. 이쪽이. 그러니까 일산이 살기엔 굉장히 좋은데 강남에서 왔다 갔다 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데 얘는 그나마 일산보다 가까운 지역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 제가 그 나머지는 지도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게 되면 이제 운양동이에요. 이분이 말씀하신 데가. 운양동에 있는 지금 이제 그 운양 풍경마을 아파트를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것은 뭐 특별하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이제 구례지구도 지금 앞으로 신도시가 생기면서 여기는 실제로 중심 상업지가 또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요자가 지금 뭐 장기동부터 해가지고요. 자리는 굉장히 많이 잡혀 있어요. 한강 신도시가. 가서 보시게 되면 거주하기도 되게 좋게 주부들 살기 좋게 굉장히 잘 돼 있고 여러 가지가 반듯하고 깔끔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나올 주택들이 더 있는 데다가 그렇게 되면은 사람이 이제 송도신도시랑 비슷한 건데 송도신도시는 뭐 어떤 이슈에 의해서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신축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요. 구축의 가격을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왜냐하면 비슷한 가격에 분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것을 프리미엄이 좀 붙었다 싶으면은 투자용으로 갔다 그러면은 지금은 분위기가 좋으니까 잠깐 동안 끌고 가기 좋겠지만 다른 곳에 입주율이 높아지기 전에 그 프리미엄은 받고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입주하신다 그러면요. 거주하시기 괜찮습니다. 여기 뭐 여러 여건을 들어봐야 알겠지만 뭐 2억 5천에 사실은 평당 1,000만 원으로 계산을 했다 그러면은 서울 중심부 오게 되면은 투룸 12~13평짜리밖에 못 사거든요. 네, 제가 지금 전세 주고 있거든요. 예, 물론 마찬가지예요. 그럼 투자용으로 지금 전세 하신 주고 건데 있는데 제가 분양가를 그 2억 5천에 분양받은 게 아니고요. 예. 거의 할인 뭐 분양 취득- 받으셨죠?
네, 아니요. 그럼요. 뭐, 취득세랑 뭐 이런 거 다 합쳐서 들어간 게 취득세는 빼고. 3억 4,500 정도 되거든요. 취득세는 빼고요. 분양가만 한 얼마였어요? 3억 4천 정도 되거든요. 3억 4천. 33평인가요? 34평이요. 예, 보세요. 딱 평당 1,000만 원이죠? 여기에서 가격 올라간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만약에 시중에서 가격이 좀 올라줬다면 좀 어느 순간 갈아타기 해보시는 것도 괜찮고 그 가격에서 그대로 더 뭐 막 올라가기에는 쉽지 않은 게 지금 2만 세대 때문에 여기도 영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래가는 얼마 정도 한대요? 부동산의 호가 한 3억 9천 4억이에요. 어이구, 많이 올랐네요.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이 가격이 계속 유지되기 쉽지 않아요. 지금 2만 세대 때문에 그러는 거지 부동산 경기 흐름하고 전혀 관계없이 올라간 거예요. 세대수가 집이 없다 보니까 다 밀려나간 거예요. 지금 강남에서부터. 그러니까 프리미엄을 받고 빠지셨다가 나중에 들어가셔도 괜찮고 뭐 나중에 내가 말년에 들어가서 거주하겠다 그러면 들어가는 것도 괜찮고 아직까진 분위기가 조금 타고 있으니까 다른 지역의 신규 아파트 입주 직전까지는 1, 2년 전까지는 가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팔아요? 아니 주변에 이제 그 신규 분양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셔서 내 주택 말고 이제 구례 신도시도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다른 데가 입주율이 왜냐면 여기가 시민이 더 들어올 수 있는 여건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다들 서울에서 밀려가지고 목동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니까 그나마 김포 한강 신도시가 괜찮아서 이렇게 가신 분들이거든요. 전부 다. 그러니까 지금 수요자가 밀려서 오신 분들이라서 이 안에서 무슨 업체가 생겨가지고 마곡지구처럼 LG나 삼성이 몰려와가지고 수요자가 어쩔 수 없이 와가지고 집이 부족하게 되는 그런 경우는 아니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앞으로 신도시에 주택이 더 많이 생기게 되면 그 지금 한동안은 2만 세대에 의해 가지고 여기 자체가 마치 집이 분양이 잘 되고 이런 것처럼 모양새가 보이지만 가격이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지금 프리미엄은 잘 붙은 것 같거든요. 그러면 한번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것도 괜찮고 본인 주변의 아파트가 만약에 입주하는 게 한 1년 남았다 그럼 지금 매도하시는 게 맞겠죠. 다 신축으로 넘어가 버리니까 수요자는 정해져 있는데 이해되세요? 네. 네. 선생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네네. 선생님 자꾸 구례지구 얘기하는데 제가 거기 가봤거든요. 근데 운양동보다 그 안쪽으로 더 들어가는데 이거를 팔고 거기를 매수해도 되는 건가요? 구례지구는 지금 운양동하고 장기동은 좀 전에 생긴 거고 구례지구도 그 전에 이제 입주를 하는 것들이 생기긴 했는데 구례동 같은 경우는 신도시 자체의 중심 상업지가 거기 생겨요. 운양동은 바로 타고 가다가 바로 싹 나오면은 바로 가까우니까 그냥 살기 좋은 거고 지금 구례동은 자체적으로 중심 상업지가 생기면서 또 다른 신도시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바로 옆에. 그러면 구축보다는 신축이 좋겠죠. 네. 그렇죠. 사람은 양극화에 의해 가지고 옛날 거보다는 새로 지은 걸 좋아해요. 거기는 지금 아직까지는 이게 다 올라오지 않아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굉장한 편의시설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운양동은 그냥 거주지로서 물가도 끼고 있고 뭐 공기도 좋게 살기 좋은 그런 곳. 장기동 같은 경우는 없다 생겼는데 그 자체에 그냥 편의시설 뭐 세계로마트라든가 뭐 이런 마트들이 생기고 단지 여기 백화점이 없을 뿐이지 웬만한 편의시설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아주 살기 되게 좋아요. 근데 나올 때 지금 뭐 도시, 뭐 교통 이런 게 조금 문제인데 공항철도도 사실은 큰 관계는 없어요. 뭐 공항으로 가는데 뭔 의미가 있어요. 공항에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서울 쪽으로 나오는 어떤 교통이 조금 풀려야 되는 거죠. 지금 길이 좀 밀리니까. 그래서 안에서 주부들이 살긴 되게 좋은데 아까 비교해드린 게 그래서 일산과 비교해드린 거예요. 네. 출퇴근하기는 되게 멀지만 안에서 주부들이 살기 좋고 금액 대비 넓은 평수에서 교육시키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거기를 초이스하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결국 가는 길목에 김포나 삼성지구가 생기니까 집값이 뚝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김포 한강 신도시 중간에 뭐 생길 건 별로 없어요. 바로 목동 지나서 바로니까. 그래서 뭐 도시는 참 잘 개발이 되어 있고 발달이 되어 있지만 수요층이 얄팡하기 때문에 조금 투자를 했다 그러면은 가격이 빠질 수도 있어요. 지금 분위기 3억 9천까지 올라간 거는 좀 제가 보기에는 잘 올라간 거예요. 지금 그 정도 가격이면은 그렇죠. 다른 데로 또 움직일 수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때 타이밍을 한번 보시든지 지금 구례라든가 이런 것들도 보시게 되면 도시계획이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운양동도 잘 돼 있고 장기동도 잘 돼 있고 김포 한강
한강 신도시 한강지구도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기기 전이라서 좀 썩음썩음해 보이지만 다 생기고 나면 다 예뻐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사람이 신축을 또 좋아해서 움직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이쪽에서 교통을 타고 들어가면 또 구례동을 먼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건 경우에 따라 다르니까. 그래서 요거 두 개가 문양동이 낫다, 구례동이 낫다 이게 아니라 다른 곳에 신축이 많이 생기게 되면 근거리에 있는데 수요자의 초이스가 신축을 가게 되면 내게 좀 밀릴 수 있으니까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시청자님, 궁금한 거 굉장히 많으시죠? 언제 한번 세미나 참석해 주셔도 좋고요. 언제 다시 한번 또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도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다음 분 빨리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77-6330번 지금 저희 전화 열어놓고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어느 곳이에요? 궁금하신 곳? 네, 수원시 권선구 권선자의 이편한 세상 네네. 50평 아파트에 지금 거주 중인데요. 예. 지금 이제 동탄 이 신도시에 분양받은 게 있어서 오, 네. 그쪽으로 이제 옮겨갈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팔고 해야 가야 될지 아니면은 네. 전세를 놓고 네. 2년 후에 팔아야 할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고민이 되시겠죠? 바로 여쭤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네. 동탄 이게 신도시로 들어가시는구나. 네, 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수원에서 살게 된 계기는 그쪽에 직장이 있지 않으세요? 네. 혹시? 네. 맞죠? 그럼 네. 직장 거기다 놔두고 동탄이기 신도시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직장도? 직장이 지금 사는 데서 또 나 아니면 동탄이 신도시로 가나 거리는 비슷하거든요. 아, 뭐 화성 일반 산업단지처럼 어떤 중간 지역에 있구나. 네. 직장이요.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보니까 평수가 몇 평이라 그러셨죠? 50평요. 와우, 굉장히 큰 평형을 지금 갖고 계신데 자체적으로 일단은 제 지도 보면서 좀 설명드릴게요. 네. 네. 자, 보시게 되면 우리 시청자분이 수원시청에 있는 물건은 이것이고 동탄이기 신도시는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동탄이기 신도시를 가면 신축을 가시게 되는 그림이겠죠. 지금 뭐 네. 프리미엄은 어떻게 조금 뭐 한 사람들이 붙고 어쩌고 할 수 있겠지만 여기 네. 지역은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맨 마지막이 동탄이기 신도시예요. 그리고 네. 여기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가서 정자동으로 올라갈수록 거기가 또 1등 지역이 또 있죠. 미금하고 이런 특성을 좀 갖고 있는 가운데 지금 가지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면 네. 지금 근처에 보시게 되면 본인의 아파트 주변에 아까 그 조금 전에 전화하신 분하고 비슷한 게 뭐냐면 네. 여기 또한 근처에 신축 아파트들이 분양이 됩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이 말씀하신 아파트가 권선자 2편안인데 네. 아이파크가 들어오면서 밀리기 시작했어요. 일단은 단지 크기에서 그러다 보니까 같은 평형인데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요. 네. 네. 아이파크 30평대는 한 5억 8천대 하는 거고 우리 권선자이 같은 경우는 매가가 한 4억 7천대. 그러니까 조금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가운데 2016년도에 옆에 또 4차가 들어온대요. 그러면 권선자이는 수요자층이 계속 얇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자가 진짜 사고 싶은 아파트는 이 근처에서 꼭 사야 된다 그러면 아이파크 4차가 되는 거예요. 새 거니까. 물론 가격대는 차이가 나겠지만 그러면 권선자에는 안 그래도 아이파크 시티한테 밀려서 그나마 2등으로서의 역할을 좀 해줬는데 이제는 또 3등으로 가버리는 경우예요. 가격대는 뭐 저렴하겠지만 그러니까 금액 대비 실속 있다 이런 사람들은 여기 들어와서 이제 그 살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수요자층이 얇아지다 보니까 이 50층 같은 경우는요 수요자가 있으면 매도를 하는 걸로 가셔야죠. 50평은. 네. 지금 하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은 중대형이 앞으로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나요? 대형인데 너무 대형이시죠? 네. 50평이면 너무 크고요. 특히 네. 일반적인 중대형은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보다도 아예 네. 그냥 갤러리아 프레처럼 아예 브랜드 있는 것들은 프리미엄이 뛰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좀 어렵다고 보여져요. 네. 그런데 현재는 봤을 때 음. 이렇게 뭐 인기가 좀 있는 편이거든요. 근데 여긴 다 대형평이라서 인기가 있는 거지 나중에 네. 아이파크 들어가면 아이파크로 다 몰려가게 되겠죠. 안 그래도 지금 아이파크가 2등인데. 지금 새로 분양하는 것 중에는 네네. 큰 평수가 없어요. 그럼 비슷한 거예요 지금. 그래도 대형평으로 안 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은 앞으로도 대형은 별 인기가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그러면은 생각해요. 예. 여기서 팔고 동탄이 신도시로 가는 게 나은가요? 동탄이 신도시에 대한 건 별개 얘기예요. 지금 얘하고는. 네. 네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쪽이 신도시는 좋다 나쁘다 말씀은 못 하시는 거죠. 예,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동탄 이기 신도시에 어떤 아파트를 어떻게 받았느냐, 그래서 네. 그것을 분양을 받았냐, 필요를 주고 샀느냐, 그리고 네. 시범도시 아파트를 샀느냐, 아니면 일반적인 아파트를 샀느냐, 그럼 이게 신도시에서 언제쯤 빠져나올 것이냐, 실속주의 아파트를 원하느냐, 아니면 본인의 생활 여건에 맞춰갖고 투자형 아파트를 원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네. 예, 네. 이제 방송 시간이 지금 안 되니까 네. 한번 오시면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아, 네. 추후에 다시 한번 알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시청자님. 여기까지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미나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일정 안내해 드릴게요. 신하선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2015년 부동산 핵심 전략과 소액 투자처 바로 알기라는 주제입니다. 이번 주는 5월 23일 토요일만 있습니다. 오후 12시 30분부터 진행됩니다. 797-0300번으로 문의해 주세요. 오늘 신하경제연구소 신하선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돈이 될 만한 매물 정보들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전국 각지 살펴보면 돈 될 만한 곳들은 많습니다. 저희가 살펴드릴게요. 2077-6393번으로 전화 주시면 정보 얻어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ANC 도시개발 김영조 수장, 이해나 투자연구소 김철문 이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세 가지 매물 저희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씩 열어볼게요. 먼저 김철문 이사님의 매물 먼저 보겠습니다. 어느 곳이에요, 이사님? 네, 강북 지역에서 강남이라 불릴 수 있는 곳입니다. 상암동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도시 계획에 입안해서 공원, 녹지라든지 업무단지, 한강변 이런 기반시설이 튼튼히 갖춰진 지역이죠. 여기에 희소 가치가 높은 투룸 주택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잠시 뒤 상암동 저희 가볼 겁니다. 김영조 소장님의 매물도 한번 볼게요. 오늘 두 가지 준비하셨다면서요? 아, 네. 자, 오늘 두 개의 매물을 준비했는데요. 자, 강남구와 서초구의 1등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 개포 재건축 최고 수혜지 개포동 투룸 다세대 주택과 우리나라 대표 기업 삼성전자 R&D 센터 우면동의 R&D 센터를 걸어서 출퇴근이 가능한 원룸 다세대 주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세 가지 매물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하나씩 자세히 좀 들여다볼게요. 서초구 먼저 가겠습니다. 우면동 매물입니다. 서초구 우면동 다세대 주택 살펴보겠습니다.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 숲역에서 차량으로 2분 거리 위치해 있습니다. 올해 6월에 되면 준공이 완료될 예정이고요. 전용 면적 21.08제곱미터입니다. 5층 건물 가운데 2층에 위치해 있네요. 매매 금액 보겠습니다. 1억 5,5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이 1억 4천만 원이고요. 실제 투자 금액 1,500만 원 내다봅니다. 실제 투자 금액이 1,000만 원대예요. 보겠습니다. 매력 포인트 먼저 짚어드릴게요. 어떤 것들 포인트로 가지고 오셨습니까? 아, 네. 그 R&D 센터 얘기를 먼저 하고 넘어가겠는데요. 연건평이 무려 10만 평이나 됩니다. 자, 건축비만 1조 원, 그 지하 5층에 지상 10층의 건물이 6개 동이 이루어지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삼성전자 R&D 센터를 걸어서 출퇴근이 가능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가장 강력한 추천 포인트가 되겠고요. 또한 넘쳐나는 임대 수요를 들 수 있겠는데요. 현 상태에서도 넘쳐나는 임대 수요가 굉장히 많이 포진이 돼 있고 본 물건 완공 시점과 삼성전자 R&D 센터 입주가 맞물려 있어서 안정적 임대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최근에 지어진 신축 원룸은 매물 자체도 없으며 또한 다세대를 신축할 수 있는 부지 역시 없는 것으로 판료되며 가장 큰 장점으로는 본 매물이 대로변에 위치해서 삼성 R&D 센터에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다. 또 거주 환경면으로도 매우 뛰어난 점 추천 포인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면동 매물 저희 점검할 겁니다. 일단은 이 인근 지역에 뭐가 있나 좀 살펴봐야 되겠죠. 일단 이제 R&D 센터 먼저 말씀 주셨는데요. 인근 지역에 있어야 분명 어떤 또 편의시설이나 교통면에서도 좀 장점들이 있으면 꼽아주세요. 네, 우선 그 인근의 입지적인 여건에 구체적인 설명을 좀 잠깐 부수적으로 좀 해볼까 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 삼성전자입니다. 서울에는 처음으로 건립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가 되겠습니다. 디자인 및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만여 명의 연구원, 투자비만 1조 원 이상, 삼성의 역전 프로젝트 사업이 되겠으며 LG그룹 또한 LG에선 가장 큰 규모의 연구시설로서 4,000명의 상주 인원이 연구위원이 상주에 있으며 대한민국 시장 점유율 1위, 현대 기아차 본사 8,000명의 상주 인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그 밖에 KT 연구센터, STX 연구센터, 200개의 기업 부설 연구원, 그리고 국제기관 138개, 벤처기업 199개, 외국인 투자기업 등이 밀집한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한국을 대표하는 R&D 밸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교통의 편리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대중교통으로는 4호선 선바위역과 버스를 이용하여 3호선 양재역과 신분당선 양재 시민해수역 이용이 가능하고 도로망을 살펴보면 교대역까지는 1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우면산 터널이 있으며 또한 강남 순환 도시고속도로가 개통 예정으로서 도로망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며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을 살펴보며 삼성 R&D 센터까지는 도보 5분, 그리고 LG 연구센터는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앞으로 희소 가치가 더욱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네, 이 개발 호재들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매물 가치를 끌어올리는 데 보탬이 되겠죠. 일단은 이제 R&D 센터부터 좀 중심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완전히 오픈이 안 된 상태인 거죠? 네. 지금 이미 올 2월 달에 준공 예정이었으나 예. 그 지하에 이미 건물은 이미 신축이 다 완료가 돼 있는 상태이며 지하에 그 건물의 6개 동을 모두 연결하는 그런 구조적인 절차 때문에 준공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올 6월부터 순차적으로 입주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물건의 인근에 또 다른 개발 호재를 말씀드리면 양재 화물터미널 부지가 있겠습니다. 무려 3만 평의 상업지역이 되겠고요.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서울시에서 임대하고 있는 화해단지 2만 평 이상의 부지입니다. 이것도 개발이 곧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인근에 600세대의 그 다세대 및 오피스텔 공급 물량이 600세대밖에 되지 않아서 본 물건의 임대가가 상승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개발 호재들이 있는 지역에 있는 매물 점검하고 있습니다. 우면동 다세대 주택 살펴보고 있는데요. 건물 보러 가야죠. 이번 6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이라고 저희가 앞서서 살펴보고 왔습니다. 어떻게 지어지게 되나도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중요한 부분이고요. 살펴주세요. 네. 2015년 6월 다음 달에 준공 예정인 건물이 되겠습니다. 국내 유명 건설사들의 AS를 도맡아 시공을 하고 있는 시공 능력이 매우 우수한 건설사가 신축하는 매물이 되겠으며 본 물건에 다른 원룸에서 갖춰져 있지 않는 최고 사양의 빌트인 냉장고, 드럼 세탁기, 에어컨, 붙박이장, 2대의 엘리베이터 등 차별화된 내장재로 신축될 예정이며 이 모든 설치물이 기본 옵션으로 매매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전면 2차선 6m, 6m 3면 도로에 부지가 위치해 있어 대중교통과 접근성이 매우 편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원룸과 투룸 32세대의 대규모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향후 본 매물의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격도 한번 살펴볼까요? 매매 가격은 물론이고요. 앞서서 실투자 금액이 1,000만 원대로 기억이 됩니다. 어떻게 그 가격이 나오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현재도 공급 부족으로 임대료와 매매가가 상승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 매매가는 1억 5,500만 원, 실투자금 1,000원으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매물이 되겠으며, 자, 본물건지 인근에 지은 지 10년 정도 된 원룸의 월세가 60만 원에서 70만 원이고 전세는 매물이 없어 풍기 현상을 보이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자, 본 매물의 임대 가능 금액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70만 원, 전세는 1억 4천만 원, 자, 실투자금 1,500만 원으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고 융자금 9천만 원을 이용하여 투자 시에는 연수익 528만 원, 수익률 10%의 우량 물건이 되겠으며 매매가는 1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가격까지 저희 정보 체크를 해봤습니다. 매수하실 때 유의할 점 분명히 있어요. 이거 꼭 체크하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어떤 것들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부동산 매물 투자 시에 가장 중요하게 점검해 보셔야 될 사항 몇 가지. 자, 그 지역의 임대 수요 및 공급 물량, 매매 가능 금액, 자, 현장의 도로 사정, 입지적인 사항 등, 자, 시장 조사를 통하여 직접 발품을 팔으셔서 점검하시기를 유의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매물 정리하겠습니다. 서초구 우면동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확인하시죠. 이번엔 마포구로 시선을 돌릴게요. 두 번째 매물 보겠습니다. 마포구 상암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공항철도 경의중앙선 디지털 미디어시티역입니다. 걸어서 5분 거리 위치한 매물이고요. 올해 10월에 되면 준공 완료될 예정입니다. 7층 건물 가운데 7층, 방 2개, 욕실 하나입니다. 매매 금액이 2억 4,5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1,500만 원이고요. 실제 투자 금액 3천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포구 저희 많이 점검해드립니다. 그런데 또 상암동 매물은 그리 흔치 않았어요. 살펴보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점검해 주시죠. 예, 마포구의 중심 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암동 같은 실질적으로 보시면 서울의 마이스 산업의 3대 축, 그중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입지가 뛰어난 자리라고 볼 수 있죠. 두 번째로 보면 이 지역에 풍부한 임대차 수요를 들 수 있는데요. 현재 보시면 이 부분이 트리플 역세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기 교통편에다가 더불어서 실질적으로 인접 지역에 IT라니 첨단 미디어, 산업단지가 집중적으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풍부한 임대차 수요가 자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투자 가치인데요. 이 지역은 이런 그 신축 투룸이 거의 전무하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희소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넓은 전용으로 인해서 고급 인력들이 실거주할 수 있는 그런 모양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소액 3천만 원 정도 소액으로서 안정적으로 투자 가치가 있는 매물 되겠습니다. 상암동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달라진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 상암 DMC 이제 생겨나면서 뭐 방송국은 물론이고 각종 회사들도 이쪽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후에 가보질 않아서 네. 어떻게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주변 지역 좀 봐주세요. 맞습니다. 5년 전에 상암동을 잊어주시는 게 기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이 지역이 완전히 강남의 테헤란로 일부 밀집 지역처럼 변화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지역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한강변 인접 지역이라든지 역세권, 녹지, 여기에 도시계획 위반해서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군 또한 상당히 뛰어납니다. 특히 이 지역은 첨단 IT, 금융, 미디어, 관광 그런 센터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외국인들의 유행이라든지 특히 이 지역에 투자가 형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본 매물 트리플 역세권인데요. 바로 상암 DMC역과 더불어 5분 거리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경의선과 공항철도 그리고 6호선 골드라인을 끼고 있습니다. 특히 이뿐만 아니라 이 주변 지역에 보시면은 올림픽대로의 내부순환도로 바로 인접지역 강변북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업체들이 많이 선호하는 그런 교통망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지역 주변 지역 보시면 바로 배후에 합정동 그런 홍대라든지 주변 지역에 업무타운을 또 형성하고 있고요. 또한 인접 지역에 보시면은 우수한 대학군이죠. 이대, 연대, 서강대, 홍대
이런 축축한 배후 수요라든지 또한 주변 지역에 보시면은 홈플러스라든지 월드컵 경기장 다양한 그 편의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외국인 학교라든지 이런 풍부한 주변 지역 여건을 형성을 통해서 실제 기반 시설이 계속적으로 상승되고 있는 입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개발에 대한 얘기도 함께 짚어드릴게요. 아직도 호재가 많은 지역 아니겠습니까? 또 마포구 안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예, 지금 그 서울시의 먹거리가 실질적으로 마이스 산업이라 볼 수 있는데요. 서울시의 세 대의 마이스 산업 축이 있죠. 아시다시피 한전부지라든지 서울 북부 역세권, 마지막으로 상암 DMC 이 산업단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가 종착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첨단 IT, 이런 미디어 산업단지라든지 800개 업체가 실질적으로 이 지역의 입지를 통해서 약 7만 명 정도의 고용 창출을 현재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풍부한 가치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새로운 기업체 입지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이 주변 지역은 계속적으로 산업단지가 커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보시다시피 인접 지역에 보시면 상암 DMC 랜드마크가 있습니다. 현재 부지로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3만 7천 제곱미터입니다. 약 11만 평이 이른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최근 서울시에서 다시 이 지역의 매각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 지역의 100층 높이의 골드 랜드마크가 다시 한번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가가가 바로 인접지에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또한 상암 DMC역 주변에 보시면 롯데 쇼핑몰 센터가 현재 부지 확장을 형성하고 설계에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롯데에서 호텔이라든지 주변 지역 쇼핑몰 여기에 다양한 극장이라든지 편의시설이 들어올 예정으로 잡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월드컵 대회가 지금 현재 목동과 인접해서 건설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17년경에 월드컵 대회가 완성된다면 결론적으로 이 주변 지역 학군이라는 이런 부분이 한층 더 가속화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한 명문 학교가 이 지역에 많죠. 외국인 학교 보시면은 일본인 학교라든지 미국의 명문 사립권 드와이트 스쿨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돈 많은 그런 고급 인력들이 이 지역에 자녀를 유입시킴으로 인해서 그만큼 주변 지역의 가치가 상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이 본 매물 지역이죠. 마지막 그 미개발지가 상암동 2-2지구인데요. 본 매물 지역입니다. 실질적으로 약 상암동에 남아있는 땅이 4만 제곱미터에서 실질적으로 미미한 부분인데 이런 핵심적인 지역이 앞으로 현재도 이 지역의 제3종 주거단지지만 실질적으로 종상향을 통해서 이 지역의 가치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크다. 그만큼 본 매물 땅의 가치가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호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을에 준공이 완료될 예정인 건물입니다. 저희 지금 상암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살펴보고 있고요. 이제 한창 지어지고 있겠어요. 네, 건물 특징 살펴주신다면요. 예, 이 건물은 총 7층으로 지어질 예정인데요. 실질적으로 보시면 기본적으로 1층은 피로티 구조입니다. 2, 3층은 근린생활시설을 볼 수 있겠고요. 이 매물은 노열층 7층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매물의 특징이 양면에 7m 도로에 접해 있고요. 바로 8차선 대로변과 약 30m 정도이기 때문에 그만큼 채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뛰어나다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그 고급 인테리어가 특징이라 볼 수 있는데요. 외부는 대리석 마감이라 볼 수 있겠고요. 이 매물은 넓은 거실과 투룸, 여기에 기본적으로 풀 옵션으로 들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실제로 내부 인테리어 부분에도 상암동 강남 못지않게 상당히 그 임차인들이 좀 어떻게 보면 까다롭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한샘에서 인테리어 마킹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고급스럽게 지은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인테리어에 신경 썼다는 것이 사진을 통해서 저희가 또 확인을 해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가격은 또 맞아야지 우리는 또 움직이게 되니까요. 가격 점검해 드립니다. 네. 매매 가격이요? 가격이 좀 저렴하다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매물이 현재 분양가 2억 4,500만 원인데요. 인접 지역에 보시면은 현재 2억 7천, 2억 8천대의 가격이 형성돼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매물의 특징이 그만큼 저렴한 분양가로 인해서 임대가를 대비했을 때 전세가 보통 2억 1,500에서 2억 2천 정도 형성돼 있기 때문에 적어도 3천만 원 이내에서 투자가 가능한 매물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임대 수요가 높은 지역이죠. 고급 인력들이 인접지역에 7만 명 이상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주거가 없어서 외부 지역, 합정동이나 인근 지역으로 멀리서 출퇴근하고 있는데요. 이 매물 같은 경우 임대가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9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은행 대출을 활용한다면 1억 7천만 원 정도가 3.3%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에 은행이자 45만 원을 제하더라도 연간 54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한다. 결론적으로 보시면 여기에 실질적으로 4,500만 원 투자 대비했을 때 안정적으로 10% 정도 임대수 기본적으로 가져가시다가 이 지역은 개발 예정 구역에 그런 포함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미래 가치가 톡톡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끝으로 유의할 점
챙겨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 염두에 둘까요? 예, 우리 투자자들이 볼 때 그 숲을 보는 것보다 나무를 보는 경향이 많은데요. 이 지역 같은 개발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3년 정도 장거리 개념에서 멀리 보신다면 그만큼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입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유 있게 투자 기간을 설정해 두신 분들에게 적합한 매물이겠네요. 두 번째 매물 정리하겠습니다. 이번엔 다시 강남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강남구 매물 마지막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보시죠. 강남구 개포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3호선 매봉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다음 달 준공 예정입니다. 6월이요. 5층 건물 가운데 3층이고 방 2개, 욕실 하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매 금액이 2억 8천만 원이고요. 전세 보증금 2억 6천만 원, 제하고 나면 실제 투자 금액 2천만 원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개포동 매물에 대한 특징도 살펴가시죠. 김영조 시장의 매물이고요. 투자 포인트 살펴주십시오. 네. 자, 너무도 많은 매력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는 본 매물의 추천 포인트 3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희소성. 자, 양재천 조망권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자, 아마 강남에 있는 다세대 주택을 통틀어서 본 매물과 같이 거실에서 양재천을 조망할 수 있는 매물은 앞으로 생겨날 수 없다는 점. 자, 두 번째 추천 포인트로는요. 학교 배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강남하고도 최고의 명문 학교인 구룡초등학교, 박태환 선수가 학교 졸업한 대치중학교, 그리고 개포고, 숙명여고 등 강남에 내놓으라 하는 명문 학교들은 모두 다 갈 수 있고 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자,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가치 투자의 벤치마크처럼 굉장히 중요한 추천 포인트가 될 수 있으며, 자, 세 번째로는 전철 역세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강남 최고의 핫플레이스, 개포 재건축 이주가 본격적인 가동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본 매물이 매봉역 역세권을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전철 통로 역할을 하고 있고 주거지로서는 가장 선호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점을 추천 포인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봉역 역세권에 매물이 놓여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뭐 걸어서 대충 간다면 한 어느 정도 위치인 건가요? 뭐 성인 어른 걸음으로는 5분 정도 거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밖에 예. 뭐 입지적인 특징들도 한번 곁들여 주세요. 예. 자, 본 매물은 도심이 가장 잘 발달돼 있는 서울의 강남에 어떤 매물에서도 느낄 수 없는 감히 강남의 전원주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 이유는 본 매물지와 양재천이 바로 접해 있으며 그 옆으로는 개포와 수서를 가로짓는 달터 근린공원이 21만 평이나 되는 달터 근린공원이 내 집 앞 정원처럼 자리해 있습니다. 다른 매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매우 차별화되고 희소성 가치가 뛰어난 그러한 매물이 되겠으며, 최근에 집을 구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산책로나 녹지 공간이 풍부하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역세권에 인접해 있는 매물을 선호하는 그런 추세가 되겠는데요. 자, 이런 입지 조건을 모두 다 갖춘 그러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녹지 공간과 뷰를 선호하는 외국인들의 임대 또한 충분히 가능한 그러한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개발 호재들도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개포동 그 매봉역 역세권이라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매력적이죠. 하지만 여기서 끝나질 않거든요. 호재들 정리해 주시죠. 우선 그 개포 재건축 최고 수혜지에 접해 있지만 이 물건이 또 개포 재건축 최고 수혜지이면서 이 물건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개발 호재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집이 인접해 있는 토지 모두가 서울시의 소유입니다. 공원으로 개발이 예정돼 있습니다. 자, 본 매물을 가격을 상승시키는 파격적인 개발 호재가 될 것이고, 강남구 보도자료에 의하면 2015년 연말까지 달터공원 정비 사업이 진행 예정으로 본 매물은 부동산 투자처의 갈증을 느끼고 있는 분들의 솔루션이 될 것이며, 또한 본 매물의 특급 개발 호재인 개포 주공 시형 아파트의 본격적인 이주가 올해 3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건축 심의를 통과한 주공 2단지와 3단지 시형 아파트 4,530세대 역시 이주를 시작으로 자, 1단지와 4단지 무려 7,840세대나 됩니다. 이주할 예정이 되겠으며 자, 개포 재건축의 단지의 주로 주 평형대는 9평에서 21평형대입니다. 본 매물과 같은 투룸 다세대의 평형대가 가장 많은 임대 수요와 매매 수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지속적으로 부동산 투자의 가장 중요한 매도 타이밍의 시기를 가장 많은 기회를 접할 수 있는 그러한 매물로 사료됩니다. 다음 달 준공 완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얼추 다 지어졌겠어요. 건물 특징 살펴주시죠. 네. 자, 현대건설에서 근무하셨던 시공 능력이 매우 뛰어난 건설사가 신축하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자, 2015년 6월 준공 예정으로 매봉역 역세권이면서 양재천을 바라볼 수 있는 희소성이 매우 뛰어난 매물이고 자, 28세대의 대규모로 신축하는 건물로서 건물 외관은 대리석 마감, 전세대 지정 주차가 가능하며 옥상에 개별 텃밭이 설치될 예정이며 자, 엘리베이터 및 보안을 위한 CCTV가 무려 32대, 드럼 세탁기, 에어컨, 전기 국답이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는 실용성 및 투자 가치로 손색이 없는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가격 점검하러 가겠습니다. 매매 가격이 어떻게 된다고요, 선생님? 네. 개포 제공 재건축의 30평형의 조합원 권리가액이라고 하죠. 10억 2,500만 원입니다. 자, 일반 분양을 했을 경우에는 12억 원을 호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전세가는 8억에서 9억이 예상됩니다. 본 매물 소액 2천만 원으로 앞서 말씀드린 모든 장점을 가져갈 수 있는 매물이 되겠으며 자, 매매 가격은 2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세는 2억 6천만 원, 2천만 원을 투자하여 내 집을 만들 수가 있겠고 융자 1억 9천만 원을 투자하여 월세를 놓으시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10만 원, 현금 투자 6천만 원으로 이자를 제하고 연 10%의 수익률 매물로서도 손색이 없는 그러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유효할 점 간단하게 챙겨주시죠. 자, 재건축 재개발 인근 지역 투자 시 자, 이주수에 의해서 일시적 매매와 임대가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자, 재건축 마무리 시점에서 재건축의 가격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실패하는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재건축 마무리 단계에서 주변 시세가 어느 곳이 받쳐줄 수 있는가 고민해야 되고 부동산 가치 투자의 원칙은 수요와 공급에 있습니다. 투자자가 직접 현장 답사하여서 판단하실 것을 유의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매물 점검하고 왔습니다. 개포동 매물 청취하시죠. 궁금하신 부분들 방송 이후에도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ENR 투자연구소 김철문 이사, A시도시개발 김영종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